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13일입니다. 월요일. 요즘에 독감이 많이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매년 맞았어요. 제가 원래는 독감 예방 주사를 나이가 젊을 때는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많으니까 맞아야 되겠다 해서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독감이라도 걸리면은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질병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접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독감 또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상포진, 그것도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폐렴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예방주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아요. 일일이 다 맞아야 됩니다. 한 번 맞으면은 이제 평생 영구 면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영구 면역이 안 되고 기한이 있습니다. 5년인가 10년에 한 번씩 맞는다든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독감은 이제 매년 이제 10월 달에 맞아야 되고, 코로나도 그게 영구 면역이 안 되니까 새로 이제 약이 나오면은 맞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 면역이 되니까 그건 한번 딱 맞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독감이 또 걸리고 뭐도 걸리고 하면은 병이 짬뽕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둬야 한다. 그래요. 빈대가 요즘에 많이 이제 집으로 돈다. 살짝 빈대가 집에 와가지고 숨으면은 일일이 찾아가지고 완전히 박멸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방역업체에서 해달라고 하지만은 틈틈이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밤에 살금살금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빈대 잡아보고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지금에는 이가 없잖아요. 한자로 보면 이슬자를 씁니다.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이가 많았습니다. 머리 같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스 벗으면은 허연 이가 아주 살이 쪄가지고 핑핑한 게 있어요. 그래가 옷을 갖다가 털면은 바닥으로 허옇게 떨어집니다. 머리 같은 데도 이가 많아요. 이 잡아줄게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여기 머리 이 잡고, 그 다음에 옷도 아이고 저 이가 많은 것보다 저 끌느라고 잠을 못 자네. 가려우니까. 그렇게 컸어요.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머리 이가 새끼를 쳐가지고 하얗게 완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치고 뭐하고 해도
완전히 씨를 말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번집니다. 그런 이를 완전히 달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전엔 클 때는 빨래하려고 이제 내복을 벗으면은 내복 안에 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털면은 털려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에는 세탁기에다가 무슨 세탁기 할 때 무슨 세탁 약을 세게 넣는다 하면은 그런 이 같은 게 살아남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가 사라진 지는 오래된가 봐요. 근데 그다음에 오음이라고 또 있습니다. 오음도 내가 걸려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가렵습니다. 빈대는 깨물고, 이도 깨물고, 이를 잡아가지고 이 손으로 죽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톱면을 해가지고 여기 놓고 이렇게 하면 딱 소리 나면서 피가 쫙 하고 나오면서 죽습니다. 이 잡자 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이를 잡아가 있으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완전 쌀알만 합니다. 툭툭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를 잡는다고 이리 와 이래가지고요 무릎에 누워봐. 아유 제가 머리가 아주 허연 거 보니까 이 새끼들이 완전히 이가 쓸었네 이런 얘기합니다. 많았어요. 그렇게 다 컸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해도 그게 씨가 잘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만침 아주 끈질깁니다. 그거 빈대 벼룩 별의별로 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니까 천정에서 쥐가 다니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농촌 같은 데는 천정 우회가 전부 다 텅텅 비었습니다. 구멍이 나가지고 지붕만 했지. 거기가 따뜻하거든요. 아무래도 농촌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나무를 갖다가 군물을 떼면 아무래도 천정으로 따뜻하니까 쥐가 그 위에서 와다다다 하면서 저들끼리 그렇게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면서 칙칙거리면서 와다다다 하고 막 튀고 막 난리칩니다. 그런 소리가. 그래 오줌을 싸가지고 저 천정에 오줌이 누렇게 있잖아요. 쥐새끼 오줌 싼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놈의 쥐새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러면서 무슨 나무 작대기 하나 가져와 탁탁 치면은 이제 조용해요. 그러다가 또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하고 저들끼리 싸움질하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고기 와가지고 지붕 집 속으로 이제 구를 뚫고 들어와서 거기에 새끼를. 그러니까 가서 오줌똥 싸고 하니까 흙이니까 쥐 오줌이 이렇게 완전히 베어가지고 한쪽이 누렇게 됩니다. 그런 거 보고 살았어요. 저는 원래 아주 농촌에서 어렵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에도 그렇게 돈을 헤프게 안 씁니다.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안 써요.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 아끼는 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돈 귀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에도 그렇게 낭비를 안 합니다. 낭비를 안 해요. 그거 보고 컸기 때문에 돈 한 푼 벌려고 애를 쓰는 거 보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삽니다. 또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곳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창고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이제 농촌이라는 이제 집이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으면은 그 골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일자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방으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 같은 데 가보면 골마루 있잖아요. 골마루처럼 이렇게 골방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사람이 다니면서 이쪽 방, 저쪽 방, 저쪽 방으로 가게 됩니다. 문이 있어가지고. 골방이 이제 방 칸이 4칸이 나오고 그러면 한 칸은 완전히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뭐 고구마표 뭐 그런 해도요. 그리고는 이제 밖에서 이제 문을 열고도 이제 들어가지만은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 나가서 또 문을 열고 이쪽 방 저쪽 방 가려면 힘드니까 아예 그 방에서 쭉 연결된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골방이라고 그래요. 문 열고 밖으로 안 나가고 방에서 그 연결된 통로로 쭉 가면서 방이 4칸이면은 한 칸 한 칸 다 들어가는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방 한 칸에다가 이제 농사 지은 곡식을 거다가 놔두잖아요. 그러면 쥐새끼들이 창문에 구멍을 내고 들어와서 다 그걸 먹어요. 그러면 곡식 다 먹는다. 좀 쥐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쥐를 잡고 오고 난리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집의 문이라는 게 유리가 아니고 전부 다 종이로 발라가지고 그냥 한지를 이제 발라가지고 전부 다 문을 만들었잖아요. 나무 살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지로 이제 쫙 발라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새 한지로 이제 문을 바르자. 그러면 이제 문이 뭐 4짝이라 이러면 다 뜯어가지고 물을 이제 입으로 뿜든지 이제 물로 적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게 오래된 것은 싹 뜯어내고 이제 새 한지를 갖다가 이제 풀을 쏘서 싹 발라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마르면은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내다 볼 유리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하나 하고는 그걸로 이제 바깥에 내다보는 유리창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붙여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 소리가 나면 이제 문 안 열고 방 안에서 유리를 보면은 다 보입니다. 마당까지. 그래서 문 앞에는 가운데는 유리를 대가지고 밖으로 내다볼 수 있게 말하자면 유리창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리 안경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놔요. 그런 이제 문을 갖다가 창고도 해놓으니까 쥐가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거. 그래서 구멍을 다 뚫고 들어와요. 그래 와가지고 저들이 먹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쥐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쥐가 들어와서 난리치는데 살짝 문을 열고 나가서 바깥에서 쥐구멍을 틀어 막아라. 쥐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문을 딱 열면은 대반 밖으로 나갑니다. 참, 쥐가 참 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을 살짝 소리가 안 나게 나가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구멍 뚫고 난 데를 탁 헝겊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 막구는 이제 저짝 골방으로 들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쪽으로 쑤시고, 저쪽으로 쑤시고 하면,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곡식을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일일이 치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 고지, 나무 막대기를 갖다 두들깁니다. 이렇게 쑤시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잡기도 힘듭니다. 너무 쥐새끼들이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재수가 좋으면은 이제 밖으로 나오다가 탁 때리면은 잡기도 하고. 다 잡았다고 했는데도 또 가만 쥐들이 참 귀신같이 있는 척을 안 해요. 어디 가서 공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있다는 걸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한 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다 잡아서 이제 없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쥐잡기도 쉽지 않아요. 문 여는 소리만 나오면 그놈의 쥐새끼들이 곡식을 먹다가도 문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빠져나오기 전에 싹 해야 됩니다. 어떤 집들은 고양이를 갖다가 이제 키우고 고양이만 소리만 들으면은 쥐새끼들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저는 우리 집은 고양이를 안 키웠어요. 그래 거기서 곡식을 먹는 것도 얼마나 귀하게 농사 힘들어서 농사 지은 걸 한 토리라도 쥐 먹는 걸 부모님들은 안 되잖아요. 그럼 밤잠을 설치고 쥐잡기를 합니다. 아유, 그리고는 또 농사일도 하고, 겨울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논다고 하지요. 농한기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닙니다. 자리매지, 그 다음에 내연 농사 지을 새끼를 많이 꽈놔야 되지. 그 다음에 가마니를 또 만들어서 쳐놔야 되지. 삼태기도 만들어야 되지. 지게에 매는 걸빵도 만들어야 되지. 왕고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멍석도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 겨울에 농한기라고 하지만은 노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쥐새끼도 밤새도록 잡느라고, 밤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낮이 되면, 낮잠 잔다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낮에 잠을 설치고도 이제 일을 하고, 또 감을 이제 농촌에는 집 주변에 감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럼 감을 또, 따가지고, 이제 감을 깎아가지고 꽃감을, 이제 매달아요. 꽃감을 꿰는 쌀이 나무를 산에 가서 해다가 삐죽하게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한 10개씩 이렇게 깨가지고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청청청청 해서 이제 매달아서 말려요. 그랬다가 이제 다 말려서 꽃감이 단단하게 이제 되면은 겨울에 이제 꽃감을 접는다고 합니다. 100개씩. 제가 애아들이지만은 꽃감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빼먹지도 못합니다. 새끼들을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한 개를 살짝 모르게 빼먹을 수 있나요? 이거 함에 이렇게 텅텅 비면 이거 먹었구나. 그래요. 제가 애아들이라고 그렇게 천함없이 귀해도, 시장에 가서 꽃감을 100개씩 접는다고 해요. 4개를 다. 한 접이라고 합니다. 한 접.
그걸 이제 쌀이나무를 쫙 이렇게 대가지고 아주 멋있게 딱 내면 반듯하게 직사각구로 해가지고 새끼를 갖다가 매는 게 아니라 칡 있잖아요. 칡 줄기 있잖아요. 그게 새끼보다 더 강합니다. 칡을 옛날에 칡 뿌리를 파가지고 먹잖아요. 그 줄기가 새끼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많이 채취해서 갖다 놨다가 꽃감 접을 때 그걸로 이제 매가지고 이제 100개를 딱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갖다가 팔아요. 절대로 안 줍니다. 돈 하려고. 제가 애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네 꽃감 접는 데 가가지고 구경했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꽃감 접는 데 구경하는데 파츠가 나는 길에도 한 개 주는 줄 알고 그 입맛을 다시면서 계속 봤더니까 파츠 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 개도 얻어먹지 못했어. 어디 하나 먹을 수 없나? 이러니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끔 가다가 이제 꽃감을 접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찢어지거나 파지거나 하면은 너 먹어라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얻어먹으려고 항상 그거 가서 있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요즘같이 뭐 돈만 주면 여 나가면 천지 없이 사 먹잖아요. 농촌에서는 한 푼이라도 부으려고 그 귀하게 난 애아들 같은 경우에도 먹고 싶어서 옆에서 춤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데도 안 줘요. 돈 하려고. 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그렇게 안 씁니다. 돈이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귀한 집에서 좀 산다 하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덥석 쓰니까 그 돈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때부터 학교 갈 때만 해도 그 학용품을 산다고 돈 달라고 해도 아주 말을 잘 듣고 부모한테 공손히 해야 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옛날에는 그 몽당 연필이라 해가지고 이제 연필을 처음에는 이제 길게 쓰면은 자꾸 깎아서 쓰다 보면은 요만한 칩 남잖아요. 한 4cm나 3cm 정도 남으면은 요걸 이제 그 볼펜이라든가 아니야 대나무 있잖아요. 구멍난 빈 대나무를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몽당표 연필을 다 끝까지 씁니다. 단 1cm가 남을 때까지. 그래 몽당 연필을 그래가지고 다 써요. 그 대나무 그 연필에 들어가게 딱 맞는 거 구해줄 테니까 그거 탁 끼워가지고 깎아서 끝까지 써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몽당 연필을 쓰잖아요. 요즘에 학교 아이들이 그걸 씁니까? 쓰다가 그냥 한 5cm, 6cm 정도 남으면 아이 버리고 새 거 쓰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몽당연필을 1cm 아니면 0.5cm 남을 때까지 다 썼습니다. 그렇게 깎아서 썼어요. 연필 하나 사는데도 부모님한테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돈 얻어가지고 이제 몽당 연필이라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 갈 때마다 학용품 살라고 돈 달라고 떼를 쓰는 일이 대반수입니다. 잘 안 줘요. 그리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여자들은 학교를 잘 안 보냅니다. 그래 저도 이제 저는 애아들이니까 제일 막내. 딸이 5이고 이제 제가 6째 막내 아들입니다. 계속 딸 해서 5명을 낳았는데 또 이제 애가 가지니까 또 6째 보나마나
딸이겠지. 아이고, 이거 정말로 미치겠구만. 해가지고, 딸이면은, 또 이거 골치 아프니까, 손이 귀한 집에 마구간에 가서 나를 낳았다는 겁니다. 딸이면은, 마구간에다가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마구간에 가서, 아유, 보나마나 딸이겠지. 아유,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낳았대요. 방에서 안 낳고. 그래가지고 아주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마을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고추가 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기뻐가지고 왕창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이 이제 싸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신랑인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관에서 아니 나중에 부모님이 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얼마나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칠거지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은 소박 맞아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칠거지약에 해당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래 딸을 이제 6을 낳았다고 그래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낳았는데 아이 하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낳기는 6명을 낳고 내가 7번째 낳았는데 마지막 또 딸이겠지 보나 마나 하겠지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 44세 너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44살에 임신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44세 너를 낳았다 이런 얘기 항상 하더라고요. 44살. 그러니까 44살이 몇 살인지 몰랐잖아요. 어릴 때. 지금에 들으니까 44세가 되더라고요. 항상 44세 낳았다. 아유, 어머니가 그렇게 늙어가지고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겠는데 좀 젊어서 낳지. 아이고 젊어서 시집와 낳았지만은 딸을 6 낳고 너를 7번째 낳았는데 또 딸일까봐 버리려고 아예 마을간에 가서 낳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도 꽃감을 접는 데 가서 춤을 줄줄 흘리고 있어도 안 줘요. 안 줍니다. 그 귀한 아들이 있어도. 사실상 그렇게 애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귀하게 크긴 컸습니다. 누나들은 뭐 먹지를 못해도 아들은 거기에 쌀밥을 해서 고기 해서 주더라고요. 그 이제 누나들은 못 먹게 하고 지금 같으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저 아들을 먼저 줘야지. 너희들이 왜 먼저 먹나? 그런 얘기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여자들은 길을 먼저 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갈 때 이제 다른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남자가 열십자로 된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뭐 내과 같은 데 갈 때 남자가 저어서 지나갈 때 먼저 싹 지나가지 말아라. 그 길을 끊어버리면은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제 지나가거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남녀를 구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5명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나온 누나는 한 명이 딱 있습니다. 4명은 전부 다 6학년까지 졸업을 못했어요. 뭐 3학년, 4학년까지 다니다가 말고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부모가 뒷바라지 하기 힘들고 하니까 못 다니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나 하나가 이제 6학년까지 졸업을 딱 맞고
나하고, 그래, 졸업을 맞고, 그렇고, 이제, 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 보내는 건 저 여아들이니까 저는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부분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냅니다. 아들이 있으면은 오빠, 동생, 남동생, 그 다음에 오빠 이런 데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네 공장에 다니면서 돈 좀 벌어가지고 남동생, 남자들이 공부해야지, 먼저 공부해야지, 여자들이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남동생 그 학비를 좀 대고 뒷바라지 해라.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학비도 부담이 되니까 학교 못 보냅니다. 워낙 어렵게 사니까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우선 남자들이 있으면 남자를 먼저 학교 보낼 것인가, 여자를 먼저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여자를 보내지 못하고 남자를 먼저 보내다. 옛날에는 그저 선호사상이래 해가지고 남자를 우선시 했습니다. 뭐이든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학교를 보내고 여자들은 뒷바라지 해라. 어차피 다 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남동생이나 오빠 뒷바라지 하고 남자들만 학교 보내자. 그렇게 합니다. 다 동네가 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합니다. 불만이 없어요. 우리 집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집집마다, 동네마다, 뭐, 여기도 가도 저 동네, 여기 동네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은 의당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불만이 없이, 아이, 그렇게 하지요. 뭐,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동생 저기면 학비를 댈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처가집도 뭐 한 70년, 100년 가까이 되는데 무너질까 말까 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는 원래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냥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무조건 아버지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치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은 오래돼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은 집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석가래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눈만 오면 치더라고요. 요만큼 쌓이면은. 물 먹은 눈은 좀 무거워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쳐서 내리고 하는 거 봤습니다. 참 1년마다 그 이형을 이어가지고 지프로 이형을 이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집을 다시 그 지프로 새로 싹 덮어서 지붕을 새로 만듭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일입니다. 해봤어. 저도 이형을 엮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 한 채를 이형을 엮어가지고 새 지프로 싹 지붕을 갈아서 새로 하려고 하면은 한 50개 내지 한 100개 정도는 이형을 만들어야지 돼요. 새끼도 많이 꼬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형도 엮어야 되지, 용마루도 해야 되지, 또 집 둘레에 그 담이 있잖아요. 담장. 그 담장도 이제 그 지프로 갖다가 지붕을 해가지고 덮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 담을 전부 다 무너지면은 돌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돌담을 만들다 해서 겨울에 가서 지게를 지고 납작한 돌을 많이 주워다가 돌담을 쌓았습니다. 돌담은 뭐 비가 와도 썩지 않고, 거기다가 뭐 돌담에다가 지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지만은
돌담도 전부 다 싸가지고 전부 다 싹 했습니다. 한 1m 50 내지 거의 1m 80 가까이 이렇게 돌담을 쌓으려면은 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살았기 때문에 돌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게다 져서 이제 돌을 쌓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참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내가 이런 소파에서 앉아서 유튜브를 찍고 편안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만 해도 이게 정말로 내가 하늘 천국에 와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편해서 탈입니다. 상상도 못했죠. 이거 뭐 아파트 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그 지붕을 갈라고 또 그 만들어야 되지. 얼마나 힘들게 살죠. 그래서 난 옛날에 우리 집도 좀 함석집을 그때만 해도 기와집도 있었습니다. 부자 집들은 기와집도 있고 함석집이 있었어요. 기와로 된 집도 있고 그 다음에 함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철판 있잖아요. 철판으로 된 넓은 걸 갖다가 이제 지붕을 덮어가지고 만드는 집들은 1년마다 그렇게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지붕을 새로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 많이 줄어들고 쉬워요. 그래서 함석집 우리도 하나 어떻게 사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들은 기와집이 있습니다. 아주 기와집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도 뭐 정승집이라든가 삼정승 그런 집들은 아주 큰 집 기와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집들은 뭐 워낙 부자집이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보다 좀 약한 기와집이라도 좀 있으심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지붕 이렇게 덮지도 않고 아파트에서 살고 이렇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농촌에서 사면은 그 일에 완전히 일에 덮여서 삽니다. 일에 덮여서 살아요. 전부 다 일천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